현재 한국에서 비행기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이곳을 만주 서북간도라고 한다. (1860년대에) 함경도 평안도 지방의 흉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자 만주로 이동하면서 이곳은 일찍이 한국인들의 삶의 터전이 됐다. 1869년부터 70년 사이 함경도 서북 지역에 대흉년이 들면서 한국인의 간도 이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북간도는 함경도 평안도 일대의 변경 지역에서 두만강과 압록강만 건너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고향의 산천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낯설지 않은 지형이 이주와 정착의 조건이 됐다.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을 전후로 한민족이 독립운동을 펼쳤던 주요 무대는 그렇게 준비되고 있었다. (1910년) 경술국치를 전후해 국권 수호운동을 벌이던 많은 애국지사들은 국권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일제와의 장기적 항쟁을 벌이고자 국외 독립운동기지 건설을 계획했다. 이를 주도한 인물들은 1900년대 계몽운동과 의병항쟁 전의 이념과 논리를 합일 발전시킨 독립전쟁론자들이었다. 북간도 룽징시는 한인의 이주가 활발했던 곳 중 하나다. 산 하나만 넘으면 닿는 곳이다. 해란강은 룽징에서 옌지로 흘러간다. 한국 이주민들은 이 강깃을 따라 촌락을 형성했다. 벼농사를 짓기에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한인들은 중국인들이 개간하지 못해 버려둔 습지를 임대해 개발하고 대량의 쌀을 생산했다. 낯선 간도로 이주한 한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사회를 형성하고 독립군을 후원했다. 두만강이 하류로 흐르면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다시 회합되면서 가운데에 사이섬이 생겨가지고 이것을 간도라 한다. 그다음 다른 하나는 초기 이주민들이 두만강 기슭에 이주해 와가지고 그때 당시는 여기 허벌판인 이런 황무지를 개간해서 개간한 땅이라 해서 중국식 발음으로는 큰 토인데 그거 한국어로 의역돼가지고 나중에는 간도라고 발음되죠. 1910년 전후 북간도 인구 중 한인의 비율은 70-80%에 달했다. 한국인 마을이 형성된 곳이면 어디나 학교가 있었다. 민족운동가들이 국외 독립운동기지를 최초로 개척하기 시작한 곳은 북간도였다. 한인학교인 용정소학교 자리에 있었던 서전서숙은 이상설이 1906년에 세운 민족학교다. 독립운동가들이 국외에 세운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이었다. 서전서숙은 1906년 이상설이 세웠다. 당시 용정촌을 독립운동 기지로 건설하면서 한인의 자재를 모아 근대 교육과 함께 민족교육을 실시했다. 근대 교육을 통한 근대 학문의 수용과 민족의식의 각성은 독립투쟁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다음에 이상설이 광무 황제의 특사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참석 기회에 출발한 후 학교는 9, 10월경까지 운영됐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문을 닫아야 했다. 북간도 화롱시엔에 위치한 명동촌. 함경도에서 오랑캐령이란 고개를 넘으면 촌락입구에 서 있는 큰 바위가 보인다. 이 선바위는 한인촌을 알리는 이정표가 됐다. 1899년경 마을 이주민까지 거느리고 온 한국인 4가문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명동촌이 형성됐다. 새로운 개척지에서 서당을 열어 자제들을 교육했지만 인근 서전서숙의 영향을 받아 1908년 명동서숙이라는 근대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를 세운 김약연의 교육 이념은 민족의식 고양을 통한 구국인재 양성이었다. 명동서숙은 명동학교로 확장됐다.
1911년엔 북한도 최초의 여학교인 명동여자학교까지 생겼다. 당시 명동학교의 여학생 수는 65명, 중학부 160명, 소학교 보통과에 121명, 고등과에 159명이나 됐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는 물론 국내에서까지도 학생들이 유학으로 올 만큼 학교의 명성은 대단했다. 명동학교는 북한도 민족주의 교육의 본산으로 성장해갔다. 현재 명동촌엔 함경도의 집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100여 년 된 집도 있다. 1920년 일본군이 한인마을을 초토화시킬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명동학교를 불태우는 것이었다. 그러자 한국 사람들은 학교가 불타고 남은 기와장들을 가져가 인근에서 집을 지을 때 기와장으로 올려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한인들에게 태극기의 팔괘와 무궁화가 생생한 이 기와는 항일 정신의 상징이 됐다. 북한도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양한 형태의 민족운동을 전개했지만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것은 독립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민족주의 교육이었다. 옌벤지구에서 가장 먼저 개척된 화롱시엔 정동학교. 이 학교는 지금은 터만 남아있다. 1910년대 80명의 학생들이 다녔다. 한편 와룡동 창동학교터에 있는 사운기념비는 폐교 후에 당시 교사들의 희생적이며 고귀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다. 명동, 정동, 창동 등 대부분의 학교 이름엔 동자가 들어갔는데 이는 모두 동쪽에 있는 조국을 되찾고 번영하고자 했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909년 국내에서 단군교로 출범해 일제의 탄압을 피해 북간도로 망명한 애국지사들은 단군교를 대종교로 개칭하고 민족시조인 단군을 모셨다. 그들은 무장 항일전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대종교는 종교로 출발했지만 강렬한 민족주의로 동부 한인 사회를 규합하고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했던 독립군의 정신적 지주가 됐다. 한국인 사회 규합과 항일 민족운동의 사상적 기반이 되기도 했다. 김교헌은 1916년 대종교 교조 나철의 교통을 계승해 제1의 교주가 됐다. 홍합 나철은 단군교를 대종교로 창교해 제1세 교주에 추대됐다. 대종교 종사인 백호 서일은 북로군 정사의 총재에 취임했다. 인지는 지금도 조선족 자치구의 중심에 속해 있다. 1910년대부터 한국인 자치가 이루어졌다. 이곳은 1910년대부터 북한도 한인 사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인 자치를 책임지는 간민자치회가 조직됐다. 연해주, 북간도 등 모든 한인촌은 일본의 감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일 민족운동을 위해서는 보다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조직은 한인들의 권익 보호, 항일 독립운동의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으며 이주 한인 사회의 경제력 향상에도 노력했다. 러시아 연해주는 1910년 일제의 강제 병합을 전후한 시기부터 독립운동 기지로 개척된 곳이다. 1863년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 블라디보스톡 방면으로 나가면서 연해주 이주는 시작됐다. 이후 1910년대 초반부터 국내의 수많은 의병과 민족운동가들이 망명하여 한인촌을 개척하고 항일 결사를 조직했다. 연해주 독립군 기지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은 두만강을 넘어 국내 유입 유격전을 펼쳤다. (13도의군) 성명회, 대한민국민회, 시베리아 지방총회,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 등이 건립돼 독립군들은 줄기차게 조국광복의 대열에 참여했다. 그러나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일본과 동맹국이 된 러시아 당국은 이제까지 한인 독립운동에 협력하던 태도를 바꾸어 박해와 탄압을 가해 독립운동은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이곳은 1910년대 항일 독립운동의 총본산이었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은 바로 독립운동가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안촌 일대는 한인 자체 무장 부대들이 경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오면 돌을 던진다든가 위협을 한다든가 그래서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철저한 그 보안 속에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그러한 그 총본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주 지역과라든가 국내와 연계해서 만주와 국내 지역에 있는 그러한 많은 한인 독립운동가들이 이곳 신안촌으로 와서 바로 이곳에서 무기를 구입해서 만주라든가 또는 국내 지역의 그 항일 투쟁에 노력했던 것입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개척하고자 했던 노력은 내몽고에까지 미쳤다. 이곳에 군관학교 설치를 위해 현지 탑사를 냈고 한인촌 개척을 위한 이주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제의 침탈이 가속화되면서 한인들의 이주는 생계형 이주에서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로 증가했다. 북간도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는 함경도 휘령과 종성은 만주 이주의 주요 루트였다. (1910년) 전후 독립전쟁에 몸바치려는 수많은 한인 청년들이 군사교육을 받아 독립전쟁에 참여하고자 이 강을 넘어 간도로 들어왔다. 대전자 무관학교는 북간도 나자구 마을에 세워진 사관학교였다. 북간도에서는 유일한 군사교육시설인 이 학교는 독립운동가 이동휘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무관학교가 있던 곳은 험난한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였다. 1910년대 이곳엔 1000가구가 넘는 한인들이 거주했다. 현지 주민 가운데 250여 명은 러시아식 연발총으로 무장하고 전쟁 시 출동할 수 있는 잠재 병력이었다. 서간도 지역에서는 유허시엔 삼원포를 중심으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다. 1910년을 전후해 신민의 회원을 중심으로 한 민족운동가들은 독립운동 기지 건설을 위해 서간도 지방을 답사하고 이회영, 이시영 육형제와 이상용, 김창환 등은 가족들을 인솔하고 선발대로 하여 유허시엔 삼원포로 이주했다. 이들이 서간도로 떠나고 난 뒤 국내에서는 신민회를 탄압하려는 일제에 의해 배고인 사건이 일어나 많은 민족운동가들은 고초를 당했다.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 기지 구축을 위해 가장 적합한 장소를 물색했다. 그들은 인가가 드문 미개척지인 유허시엔의 삼원포 일대의 황무지를 개척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거리가 경학사가 성립됐을 때 그 개척했던 그 수전입니다. 논들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는 이 마을이가 그 당시 황무지를 사가지고 경학사 성원들이 지었던 마을이고, 뒤에 보이는 저 산이 바로 그 유명한 대구산입니다. 그 이 경학사를 상징하는 산이죠. 네, 1910년대에 들어서면서리 조선인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어떤 한계가 부닥치게 됩니다. 특히 그 시민회 성원들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해외에 독립운동의 기지를 성립할 이런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만주와 러시아와 등지에 만일 근거지를 건립할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되지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선택된 것이 바로 이 유하현 삼원포입니다.
신민회 사건으로 투옥됐다가 추록한 양기탁은 1916년 류어시엔에 이주해 독립운동기지 개척 사업에 동참했다. 그는 망명 한인들의 독립운동 기지 개척의 어려움을 미주에 보낸 편지에서 생생히 전해주고 있다. 서간도에 와서 결성한 부민단과 유지자들의 정신사상 경략은 선진자나 이름난 애국지사들보다 못하지 않으나 지금은 착수할 사업이 없어서 방황하고 주저하는 자가 대부분인데 총이나 혹은 폭탄 생각이 간절하여 견디지 못하고 흔히 정신병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학사의 뒤를 이어받은 자치기관은 부민단이다. 1912년 가을부터 부민단을 조직해 한인 자치를 담당했다. 한인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나 중국인 또는 중국 환원과 한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건을 맡아 처리했다. 경학사 시기 설립된 신흥 강습소는 통화시엔 합리화로 옮겨 신흥 무관학교로 개편돼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부민단의 간부들은 퉁화시엔 팔리초구 소배차에 백서 농장을 건설하고 이들 중 385명을 선발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실시했다.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이들이 키워낸 독립군 인재는 1,400~1,500명 가까이 됐다.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과 나라의 주권을 위협받는 가운데 한인들은 중국의 동북지방과 러시아 연해주, 몽골 등지에 한인촌을 건설하고 숱한 난관과 역경, 희생 속에서 개척과 독립정신으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들의 숭고한 애국과 희생정신은 우리 한민족의 소중한 정신적, 문화적 유산으로 이어질 것이다.